자, 세 번째 보면 정비법.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역시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개. 개발법 6개, 이어갖고 정비법 6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요. 그러면 정비법. 자, 얘는 이름대로 정비사업의 절차법. 역시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를 해놨는지 정비사업의 절차만 따로 빼갖고 규정하는 역시 국토법의 부속법이요.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도 국토법에서 배운 무슨 사업의 하나라고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의 한 종류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순서대로 우리 이제 개발법은 개발 사업,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정비 사업의 절차인데 일단 정비법은 요거 정비사업 요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정비사업. 그럼 정비한다. 정비라는 말이 뭐였어요? 정비 고친다 그랬죠? 자동차 고친다. 정비하듯이. 근데 여기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 그랬으니까 낙후된 구도시, 열악한 주거지역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그래. 재생시켜준다 그러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소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정비사업, 고쳐주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얘가 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가지고 우리 공법에서도 물어봤고 재작년에 학개론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학개론에서 요거 딱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찾는 거. 그 우리 공법에서 물어봤으면 그냥 땡큐 한 거예요. 그런데 학개론에서 물어보니까 1차만 하시는 분들 있죠. 꼭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학개론에서 공법이 4개 나온다 그랬죠. 공법이 4개. 공법에서 물어보면은 되게 쉬운 거예요. 난이도 하짜리. 그거를 학개론에서 다 물어봐갖고 그래서 우리 공법은 40문제짜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44문제입니다. 44문제. 그럼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은 민법이에요. 민법이 40개인데 올해 중개사법에서 민법 문제 8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48개 나온 거예요. 48개. 민법이 48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이에요. 44개.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연계돼 갖고 문제들 요새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한다 해갖고 막 다른 과목의 내용들도 막 물어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부터 하는데 1차만 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 공법도 같이 하시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비사업의 개념부터 하나씩 보면 그러면 정비사업 고쳐준다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자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니까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좀 전에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시개발구역.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거니까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정비 그냥 아주 정비자 계속 나오는데 그 얘도 기반 시설이에요. 그런데 앞에 정비자가 붙었으니까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그럼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면서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운하를 파고 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흔히 보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그런 것들을 정비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줘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자, 요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정비사업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3가지 사업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요거부터 하나씩 풀어갖고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다. 이거 옛날에는 소위 무슨 동네라고 그랬을까요? 달동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업의 이름이 달동네 개선 사업이었어요. 달동네 개선 사업. 그런데 달동네 개선 사업 법률 용어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고상하게 바꿔놨어요. 고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또 와닿는 거 없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어디 개발한다고요? 달동네. 저 우리 강남 저 밑에 구룡마을 혹시 가보셨어요? 구룡마을. 그런데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달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룡마을 같은 데가 달동네인데 자, 이런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그래서 얘는 강존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극히 과도. 그럼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달동네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요새는 단독주택가도 도시가스 다 들어가죠. 근데 도시가스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겨울철 이제 추운 겨울철 나기 위해서 뭐를 배달할 수밖에 없어요. 연탄. 그 연탄 배달하면서 또 봉사한다고 맨날 얼굴에 이렇게 묻히고 하여튼 연탄 배달하는 이미지 그런 거 딱 떠올리시면 돼요. 연탄 떼는 거예요. 우리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연탄 떼고 살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많이 개발돼갖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철 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한 연탄 한 500장 정도 광에다가 딱 쌓아놨다. 야, 올겨울은 좀 뜨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다 새벽에 연탄불 꺼트렸다. 기싸대기 난립니다. 아무튼 연탄 떼는 동네 이런 이미지 딱 떠올리시면 돼. 그리고 자, 노후불량 건물, 무허가 판잣집 이런 것들 그냥 밀집이 아니고 따닥따닥 과도 밀집했다. 그래서 극히 과도, 강조가 딱 붙는 요 달동네 주거환경을 개선. 달동네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이게 원칙적인 개념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빌라,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등의 확충을 통해서 요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럼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보존하고 정비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하면서 정비한다는 것은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곳이 재개발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자, 동의 요새 재개발합시다. 동의 받으려고 그러면 주민들 동의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이게 옛날에 무식할 때 막 밥솥 하나 주고 동의 받으면 막 좋다고 그냥 동의 다 해줬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의 저 은평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평 뉴타운이 별게 아니고 재개발할 동네를 2개, 3개 묶어갖고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재개발하니까 기반시설도 더 많이 확충이 되고 훨씬 더 인센티브도 줘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은평 뉴타운 사업을 해보니까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죽 써갖고 개 준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좋은 동네 만들어놨는데 원주민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처음에 동의받을 때는 그냥 동의만 해주면 새 아파트 줄 것처럼 이렇게 현혹했다가 나중에 사업하면서 부담금 내라는 거죠. 2억 3억 못 내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개발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동의 안 해줘. 그러면 이 재개발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줘갖고 계속 무산이 돼요. 계속 방치하게 되면 슬럼가 되는 거예요. 슬럼가.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도 조금 확충해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자.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등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대안적 대신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게 각각 별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에 다 통합해갖고 그냥 1번이든 2번이든 다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2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묶어갖고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얘도 개념이 2개요.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환경 개선하니까 요거를 주택 재개발. 종래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 자, 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대요. 왜요? 도시가스는 들어가죠.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주차장, 주차 공간 이런 게 안 좋아하고 막 주차 스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게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하는 게 주택 재개발.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요거를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렇게 따로 불렀는데 이제 주택 재개발하고 다 합쳐갖고 그냥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재개발, 재래시장 같은 거 있죠? 이런데 다시 첨단 시장으로 개발해요. 그게 시장 재개발. 우리 서울에 대표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구청사고 후진거고 철거해갖고 진짜 신청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멋있어요. 신청사 줘갖고 상인들에게 분양. 근데 상인들이 또 서로 좋은데 받겠다고 막 얼마 전에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장 재개발, 이 낙후된 공단지역 있죠? 공단지역 다시 싹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 이거 우리 서울에 어디 있어요? 구로공단.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공장들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첨단 산업단지 이름도 이제 바뀌었죠.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해갖고 가산 뭐 그쪽에. 그래서 이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우리 서울에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한 번씩 개념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주택 재개발 다 합쳐갖고 그냥 이제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이 재건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고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까지 완비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죠. 그러니까 막 지상에 막 이중 주차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까지 완비돼 있으니까 정비 기반소는 좋아요. 양호한데 아파트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자, 이름대로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이거는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전혀 별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별개. 그럼 뭐가 훨씬 더 큰 사업이냐? 자, 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재개발은 기반설도 안 좋으니까 기반설부터 싹 새로 깔아줘야 되고 그 건물도 밀집해 있으니까 철거해서 아파트도 짓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 동네 하나 재개발한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엄청 많죠. 그 세입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그래서 재개발은 막 20년 30년 그냥 세워라 내어라 잘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동의만 하면 신속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 훨씬 더 어려운 사업이고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세 개 사업들 개념도 우리가 봤는데 자, 요 다 주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세 개를 구분해 놨겠죠. 차이점은 뭘까? 자,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은 다 똑같죠. 그래서 앞부분 정비기반설의 열악 정도.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 좋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러니까 요 세 개 사업의 차이점 기반설의 열악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요 정비기반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우리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공익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기반설의 양호.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죠. 그럼 기반설을 정비하지 않으니까 재건축은 공익성도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는 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이 아닌 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그 아파트 소유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공법에서 요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뭐 있을까요?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주는 특권 수용권이라고 그래요. 수용 강제적으로 뺀다 그랬죠. 아무거나 사업한다고 수용 못해요.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수용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대표적으로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라는 것을 따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반대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동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럼 무슨 사업이냐? 재건축.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그리고 요 재건축 아파트가 뭐겠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1번입니다. 투기 1번. 우리 이제 경기 좋을 때 투기 1번이 재건축 아파트죠. 우리 강남 뭐 음마 같은 데 보면 입지나 학군 제일 좋잖아요.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인데 아파트가 그냥 40년 50년 녹물 나오고 그래요. 흉물. 그래서 그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았다. 입지도 좋고 아파트도 신축.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음마 같은 거 한 20억 30억 주고 사갖고 몇 억 부담금 내고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50억 60억 갑니다.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이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 이 재건축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 규제가 훨씬 더 셉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같은 거 다 국가가 부담금으로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조합원지 양도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런 다른 사업보다 규제도 많고 특징도 많은 게 재건축인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양호. 이 공익사업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의 개념들 3개. 그래서 싹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사진 갖고 한번 보면 또 사진 제가 또 준비했잖아요. 사진 살짝 보시고 까먹어야 돼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하여튼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야, 이 달동네 이거 사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하여튼 달동네니까 뭐 배달한다고요? 연탄 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이렇게 쌓아놓은 이미지. 우리 어렸을 때 딱 이런 동네에 살았어요. 이런 달동네 다시 개발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먼저 주택 재개발. 단독이나 빌라 이런 것들 밀집해 있는 후진 동네. 자,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다 그랬죠. 주차장 같은 거 안 좋다. 막 그냥 주차 막 아무데나 해놓고. 자, 이런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해서 기반시설 도로부터 싹 새로 설치해주고 아파트도 짓고 이게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시장 재개발. 자, 여기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옛날에 구청사. 야, 이 사진 진짜 밤새워갖고 제가 찾았어요. 진짜 밤새워갖고 구청사 이런 후진 거 이거 싹 철거해버리고 멋지게 신청사 줘갖고 상인들에게 분야. 이게 시장 재개발. 그 다음에 공장 재개발. 요게 구로공단입니다. 구로공단. 낙후된 공단 지역을 다시 개발해갖고 첨단 산업단지로 싹 탈바꿈. 그래서 주택 재개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게 다 묶어갖고 그냥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강남에 요게 개나리 아파트예요. 개나리 아파트.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도 진짜 이렇게 친숙했어요. 개나리 아파트, 목련 아파트 막 이런 친숙했는데 요새는 아파트 이름들이 다 뭐예요? 뭐 포스트빌이라든지 뭐 파크뷰라든지 뭐 아주 그냥 영어 막 엄청 길게 영어로 그냥. 자, 아무튼 그래서 개나리 아파트. 그리고 옛날에 아파트들은 다 몇 층짜리냐? 5층이요. 5층. 왜 5층짜리 이거 낮은 거 줬을까 아파트?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볼 거예요. 6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거 설치 안 하려고 옛날에는 5층짜리 낮은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요 기반시설 도로 이런 건 좋다 그랬죠. 근데 아파트가 오래돼갖고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그냥 새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은 게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좋은 건 재건축이고 기반시설이 안 좋은 거는 재개발이고 그렇게 딱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라고요? 3개. 그럼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 다 나눠지니까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몇 개일까? 도시개발사업. 이제 또 이거 조금 했다고 또 도시개발사업은 또 그냥 기억에 없어졌어요. 기억에서. 도시개발사업은 1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즉 택지를 개발하는 건데 방식이 수용이냐 환지냐 방식이 2개가 있는 거고 사업 자체는 1개요. 1개.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라고요? 3개. 그리고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개발법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정비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 이런 거 정리하려면 일단 이 사업의 개념 이거부터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